네, 8주차 3교시 마지막 수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뭐 조금씩 손 보면 되는데, 자, 조금만 더 손 볼까요? 챔퍼링 있어요, 여기. 이 못따기가 있습니다. 따기가 한 3 정도 돼 보이고요. 얘랑. 반대편에도 있겠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어차피 편집할 거면 굳이 잘라놓고 이제 볼 필요는 없겠다, 그죠? 이제 금방 못하기를 이쪽만 해서 여기만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멍도 여기 이제 구멍 뚫어놓은 게 저쪽이 미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러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미러 패턴으로 미러 이 구멍하고 이 탭 같이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IPT 하나이기 때문에 미러 평면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글로 보내면 각각의 파트의 탭과 이거 뭐야 안 갔으니까 왜 안 갔을까요? 안 잡혔나요? 자 이거 잡고요. 미러 플랜은 XY죠. 오케이 하시면 쭉 돌려보면 갔죠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제에서 요구하는 건 다 했고요. 다 했고 혹시라도 뭐 더 이제 핑거가 위에만 있는데 그럼 밑에 이제 여기서 미러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미러하면 안 됩니다. 이 핑거는 왜냐하면 이게 파트잖아요. 파트를 미러하면 얘와 얘가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게 두 개인데 하나로 얘랑 얘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IAM으로 가서 얘랑을 얘를 미러해야 이제 이 핑거에 미러된 핑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대칭되는 부품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다음에 또 빠진 데가 혹시 있나 볼까요? 일단 한 번 더 잘라볼게요. Y 평면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면 뭐 다 된 것 같긴 한데 다 된 것 같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선님들이 약간 안 맞는 거는 헤드 데이터가 뭐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이게 측면에서 뽑아오는 선이라서 뭐이 정도는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을 못따기 있는데 못따기도 뭐 원래는 오링 못따기 반드시 30도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기본이죠. 기본인데 못따기는 그냥 1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원래 30도로 하셔야 돼요. 30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링이 안 찢어지고 조립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이유가 오링이 찢어지지 말라고 조립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여기 이제 오링 들어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못따기도 사실은 30도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죠? 맞습니다.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IPT에서 멀티바디로 이제 10개의 모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IAM으로 가져가 볼게요. 저장 먼저 하시고 저장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 이거죠. Make Component 이겁니다. 컴포넌트 누르시고 보낼 거 이거 10개 다 찍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다 찍어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둘, 넷, 여섯, 여덟, 네, 들어왔습니다. 넥스트 누르고, 여기서 척도 뭐 바꿀 필요 없죠. 뭐 미러 파트 생길 필요 없죠. 그냥 어플라이 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하나 생겼죠. 하나 생겼죠. 여기가 이제, 자, 보이시나요? 환경의 차이를 한번 이제 지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뷰에 들어가서 창을 둘러 나눈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이제 변환된 IAM 파일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름이 에어척 IAM, 여기는 에어척 IPT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원본이고 이렇게 변환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 솔리드바드 10개가 이제 IPT에서는 이게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IAM으로 바꾸면서 얘가 바깥쪽으로 툭 나오면서 별개의 이제 IPT로 전부 다 변환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핑거가 하나밖에 없죠. 밑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위에 한 개밖에. 그럼 핑거는 밑에 하나 더 넣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셈블에 보면 어디 있나요? 3D 모델에 이거 이 방이 아니군요. 이 방으로 와야죠. 이 방으로 와야 됩니다. 이 방을 누르시고 어셈블에 여기 미러 있죠. 미러를 클릭하시고 컴포넌트는 얘죠. 이 한 개만 보내면 된다, 그죠? 그리고 미러 평면은 이면이죠. 이면을 기준으로 next. 오케이 하시면 이제 밑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요 핑거가 똑같은 핑거가 두 개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PT에서 미러를 해버리면 얘가 그냥 하나로 이 두 개가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뷰로 잘라볼까요? 이거는 이제 4분의 1 단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잘라보겠습니다. 자, IPT로 왔던 게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된 거고요. 쭉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이상하게 잘못된 부위는 안 보이죠. 근데 좀 약간 틀리죠. 여기서 분명히 PT에서 색깔을 바꿀 때는 이걸 활용을 했는데 이걸 활용하면 원래 단면색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변환되면서는 그렇게 연결을 안 해주네요. 그냥 단면 똑같은 색으로 내주네요. 이렇게 내줍니다. 이렇게 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뭘 해볼 거냐면 이 폴더에 음, PDF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PDF 파일.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해볼게요. 음, 이렇게 완성을 해볼 거예요. 완성을 해볼 겁니다. PDF 파일로 완성을 해볼 건데, 예, 이렇게 해볼 거고, 해보기 전에 제가 이게, 이제 IPT에서 멀티바디로 한 걸 지금 IAM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립이 다 돼 있는데, 제가 원점 설계도 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들으셨나요? 원점 설계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로 원점 설계가 됐다면, 조립을 했을 때 한 방에 조립되면 그 원점 설계가 되는 거죠. 한 방에 한번 불러볼게요, 새로. 새로 조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탠다드 밀리미터 IM 들어가서, create 누르고, 창이 열리면,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 음, 어, 이렇게 나와 있죠. IPT로 다 살아 있죠. 여기서 원점 설계를 안 한 거는 이거 미러 시킨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아마 원점에 배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해보긴 할 건데 여기까지는 원점에 배치가 될 거고 얘는 미러한 거라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픈 해보겠습니다. 오픈. 이게 조립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서 한 개씩 한 개씩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어디 갔나요? 핀거 안 됐죠? 여기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네요. 보세요. 이거 누르면 이거 선택되죠? 이거 누르면 이거 선택되죠? 그러니까 핀거, 대칭으로 온 거는 우리가 직접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링 한 게 아니라서, 그 대칭 위치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다, 원점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점에 자동으로 배치되면서 조립이 되는 거죠. 이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부도 잘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해보고 지나가죠. 여기서 눌러가지고 쭉 당겨보면 되겠죠?
자, 뭐 제대로 됐죠, 다. 조립 제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IPT에서 멀티바디로 할 때는 우리가 원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점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AM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여기서 IAM에서 할 때는 크리에이트 누르고 OK 누르고 여기 센터 포인트 원점 찍어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IPT에서는 자동으로 원점을 인식하면서 원점 설계가 되고 있는 거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모델링이 다 됐으므로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2D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 2D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 파일 들어가서요. gis idw 들어가서 이건 A3에다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시트 세팅하는 거. 자, 시트 세팅, 에디트 시트 들어가서 A3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표제란 여기 에디트 디피니션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맨 밑에서만 남기고 싹 지웠죠?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세 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서 치수를 우리가 얼마 넣냐 하면 여기 10mm 넣었었고 10mm 이거는 회사에서 혹시 사용하는 뭐 표제란이 있으면 표제란을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학번, 이름 이렇게 썼다 그죠? yes. 이렇게 하면 양식이 바뀌었고 자 가져가 볼까요? 이 영상이 정면도 맞죠? 평면도도 과제에는 평면도가 없지만 평면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딱 잡아가지고 배치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요. 음, 약간 크긴 큰데 그냥 크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촉도를 약간 줄여야 되겠군요. 뭐 촉도 줄이면 됩니다. 올려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1대1 말고 한 0.8 정도 할까요? 줄이면 되고요. 자, 수문선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거 그러면 수문선 켜진다고 그랬죠? 다 켜졌습니다. 필요한 건 놔두고 필요 없는 건 지우면 되는데 뭐, 자, 가운데는 단면을 해볼게요. 브레이크아웃으로 정 가운데 단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서 사각형으로 정중앙까지 정중앙이 안 잡히죠. 성상승을 하나 해서 그러면 정중앙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형상증 한 거는 이걸 다시 꺼줘야 되죠. 음, 패시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아웃으로 클릭하시고 이 점 찍으시면 되겠다. 그죠? 제일 높은 점이니까. 브레이크아웃 됐고요. 그다음에 나사가 안 나왔죠. 나사가 안 나왔으니까 켜야 되겠죠. 나사 켜야 됩니다. 플레이 옵션에서 전부 다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가 나오죠. 나사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단면에 은선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의미가 없는데 다 지워버리면 이런 탭도 지워지고 뭐 그러니까 다 지우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부품별로 지울 수 있다 그랬죠. 야, 이 부품에서 은선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셀렉트 파트 우선순위로 잡고 그러면 파트가 잡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히든 라인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자, 이쪽도 히든 라인을 없애도 되겠습니다. 없애도 되는데 이건 이제 피스톤 로드니까 단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축에 가까우니까 단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섹션에서 넌으로 하면은 단면이 제거가 됩니다. 됐죠? 자, 이 커버에서 은선은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커버 은선 빼버리고요. 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바디인데 이 은선은 필요 없는데 이 은선은 좀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할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오링인데 은선이 나온 거거든요. 오링 은선 필요 없죠? 은선 필요 없습니다. 오링 은선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자, 오링 은선은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은선은, 요 핀 거는 이제 밑에, 위에 단면이 있긴 하지만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이 은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탭은 남기고 싶고, 이것도 삭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엣지 우선순위로 정해서, 자, 필요 없는 거 셀렉트해서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내가 필요 없어. 잡아서 가시성 꺼버리시면 돼요. 한번 가시성 끈 거는 아직 살리는 방법을 제가 못 찾았어요. 끌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끄셔야,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바깥의 영상이니까 놔둬도 된다 치고, 뭐 이 정도는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못따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런 선도 필요 없죠? 예쁘게 좀 정리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은 중심선이 돼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단면선이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선 꺼야죠. 중심선 꺼야 됩니다. 주석에서 이제 두 선의 중심 이렇게 꺼서 중심이 나왔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심을 만들어줘야 이제 올바로 된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공작물 단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러면 다시 부품 우선순위 들어가서 공작물 어, 단면에 없음으로 하시면 공작물 단면 안 되고요. 자, 가상선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특성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는데 이게 바꾸면 만약 이것까지 가상선으로 바뀌어버리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꿨는데 자, 이렇게 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품은 실선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이 손 컨트롤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손만 더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음. 자, 그럼 투상은 된 것 같고요. 여기서도 위에서도 뭐, 자, 우리가 만든 도면은, 여기도 단면을 또 해놨네요. 또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어, 브레이크아웃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브레이크아웃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스케치 들어갈 때 여기 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점. 여기 점을 한번 콕 눌러주고 스케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특상으로 스케치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십자 표시가 여기 생기죠. 자, 그렇게 하고 형상지형을 가운데 선을 잡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거. 해놨어요. 하나 해놨고요. 이거 다 되면 안 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전체를 다 잡을 필요는 있을까요? 전체 다 잡아볼까요? 브레이크아웃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이 선 때문에 안 되는군요. 선 간섭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싹 잡아서 델리트 시켜야 돼요. 델리트 시켜야 브레이크아웃이 됩니다. 잡고 이거 누르시고 오케이 이제 뜨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1대1로 제어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나사가 또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나사가 정면도에 연동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옵션을. 그래서 여기서도 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나사가 나옵니다. 나사 나오고요. 필요 없는 은선 아까처럼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는 단면 아까처럼 섹션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고 은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는 뭐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나사가 안 나왔죠. 나사 손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도 나사인데 안 나왔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나사 디스플레이 옵션에 스레드를 켜줘야 된다. 이게 뭐 한 번에 세팅하는 게 있을지 어딘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것 차례예요? 중심선 할 차례죠? 중심선 순서대로 하자면 자, 이거 중심은 요거 한 개만 하고 이게 이제 저 선은 연장하면 보기가 싫어서 따로 해서 이렇게 중심선이 제대로 나오는 선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쭉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썼는데 얘는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건가 봅니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중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둘레가 완성이 되는. 이해가시죠? 아이고, 꺼버렸네요. 음. 기준 중심 주고, 그다음에 어디를 중심으로 얘가 되는지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할 수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는 이제 중심이, 원의 중심 먼저 할까요? 항상 원의 중심 먼저 하시고, 이렇게 원의 중심들을 먼저 하시고,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점 중심 잡아서,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중심 이렇게 해야 되죠. 수문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 없앴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은선을 다 빼버려가지고, 線만 남아있고, 여기 구멍이 사라졌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은선을 살릴까요? 살려서 그럼 얘만 남는데, 얘만 남기고 다 지우려면 너무 번거롭다, 그죠? 음, 번거로운데, 뭐 이대로 놔둬도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됐고요. 다음에 평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은선은 필요가 없는데 나와 있다, 그죠? 필요 없는데 나와 있습니다. 2024가 좀 많이 똑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좀 지능은 사람을 못 따라가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는. 음. 가운데 이 선도 사실은, 저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 선을 다 지워야 되겠죠, 원래? 싹 지워야 됩니다, 그죠? 지우시고, 가시성을 끄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가시성을 끄고, 중심선을 한 개 해서 이렇게 이 선을 쭉 이렇게 연장을 하셔야 진짜 중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브레이크아웃 하고 나서는 중심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이거 뭐 템만 있고 구멍이 없으면 그림이 이상한 거죠. 수면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단면 뒤에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쭉 해서 가시성을 꺼도 되겠다, 그죠? 단면 뒤에 은선은 별로 도면 그리는 사람들 성향이 안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꺼주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은선은 필요 없죠. 그죠? 못따기 은선 같은 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못따기 은선은 뭐 잘 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뭐 삥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도면이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도면은 이쁘고 깔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하나 더 보면 얘를 쳐다보면 음,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단면된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된 상태로 볼 수.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하면 여기 해칭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영상이 나옵니다.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선이 굵으면 보기 싫다고 했고 좀 이쁘게 선을 가늘게 하는 방법 생각나시나요, 혹시? 이렇게 잡아서 여기 보면 선을 치수선이나 그다음에 좋은 외형선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선이 가늘어지고 굉장히 이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은 치수기입이죠. 그 다음은 치수기입이에요. 필요한 치수기입을 이렇게 하시고 음, 치수가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러런스 조정하시면 된다 그랬죠? 토러런스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보다 이게 낫고요.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죠? 네, 품번입니다. 품번. 품번 따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따닥, 뭐, 이것도 또 따닥, 아이고, 여기네요. 따닥, 이렇게 하시고, 뭐, 피스톤도 따닥, 이렇게 하시고,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align. 그죠? 이거는 이제 호리존탈이니까 수평이니까 호리존탈이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뭐 이게 1대1로 해놓으니까는 0.8배로 해놓으니까는 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늘은 이게 멀티바디에서 IPT 환경에서 멀티바디로 하는 게 이게 처음이라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멀티바디 처음이라서 이번 주 과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없고요. 그냥 요 과제 지금 오늘 제가 만든 것들 전부 다 YLMS에 올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분석하면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8주차 수업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